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별표 최민서 박사, 디아어 민서채 별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 아침 식탁에도 혹시 삶은 계란이 올라왔나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에 건강 생각하셔서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계란만큼 구하기 쉽고 조리하기 간편한 완전식품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조금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2,800명을 대상으로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걱정스러운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나라 어르신 10명 중 7명이 계란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챙겨 먹은 계란인데 잘못된 짝꿍 음식 때문에 영양소를 절반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요? 더 심각한 건 단순히 효과가 없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혈관을 막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마 내가 먹는 방법이 틀렸겠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35년간 노인 영양학을 연구해 온 저 최민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좋은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노년을 활기차게 만들 별표 계란 섭취의 정석 별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딱 4가지만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란과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삼국 음식 3가지. 둘째, 그 조합이 우리 몸에 독이 되는지 그 원리. 셋째, 보약보다 더 좋은 최고의 계란 짝꿍 5가지. 마지막으로 계란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실전 조리 팁까지.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손주들에게 할머니, 요즘 얼굴이 폈네. 자식들에게 어머니, 요즘 힘이 넘치시네요. 라는 말 분명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챕터 1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삼국 음식 3가지.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 환자분이었던 71세 김순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10년 넘게 매일 아침 삶은 계란을 드셨어요. 그런데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소연하시더군요. 박사님, 저는 몸에 좋다는 계란도 먹고 좋다는 차도 마시는데 왜 자꾸 어지럽고 기운이 없을까요? 손주들 안아줄 힘도 없어요. 제가 할머니 식단을 꼼꼼히 살펴봤더니 범인은 바로 식습관에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삶은 계란을 드시고 바로 따뜻한 녹차를 한 잔 드셨던 거죠. 가을에는 달콤한 홍시도 곁들이셨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그게 문제입니다. 계란과 녹차, 그리고 감은 서로 원수지간이나 다름없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죠. 건강하려고 먹은 게 독이 되었다니요. 하지만 식단을 바꿔드린 지 딱 3개월 만에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어지러움이 사라진 건 물론이고 이제는 공원에서 손주들과 뛰어놀 정도로 활력을 되찾으셨죠. 자, 그렇다면 김 할머니를 아프게 했던 절대 삼국 음식 3가지 무엇일까요? 1. 첫 번째 삼국 음식, 감, 특히 홍시, 단감. 가을철에 계란 삶아 드시고 후식으로 달달한 홍시 하나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죄송하지만 이건 우리 위장에 돌을 만드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감의 떫은 맛을 내는 별표 타닌, 태닌, 별표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타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마치 시멘트 반죽처럼 단단하게 뭉쳐버립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변성된다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위장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덩어리는 소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강한 위산으로도 녹지 않아요. 이게 장으로 내려가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고 심하면 별표 이석증, 비조어, 별표이라고 해서 위장에 돌이 생기는 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란과 감을 자주 함께 드신 어르신들이 위장 불편감을 2배 이상 호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내시경 수술로 돌을 꺼내야 할 수도 있으니 계란 드시고 최소 2시간 안에는 감을 드시지 마세요. 감뿐만 아니라 떫은 포도, 석류, 덜 익은 바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째 삼국 음식, 두유. 아니, 계란이랑 두유는 둘 다 단백질이니까 완전 식품끼리 만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셨죠? 많은 분들이 간편한 아침 식사로 이 조합을 선택하시는데요. 이건 영양학적으로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계란 흰자에는 별표 트립신 억제제 별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트립신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중요한 소화 효소인데 이걸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두유에도 콩에서 유래한 비슷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단백질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 실험 결과 계란과 두유를 함께 먹었을 때 단백질 흡수율이 6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먹었으면 90% 이상 흡수될 귀한 단백질을 같이 먹어서 40%나 낭비하는 셈이죠. 게다가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은 장에서 부패하면서 가스를 만들고 배를 더부룩하게 합니다. 실제로 당뇨 때문에 근육 관리가 필수였던 68세 이정호 할아버님도 이 조합을 끊고 나서야 근육량이 늘고 혈당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두유를 드시고 싶다면 점심이나 간식으로 시간을 옮겨주세요. 아침 계란의 짝꿍으로는 두유 대신 우유를 추천합니다. 우유는 계란의 부족한 영양소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최고의 궁합이거든요. 세 번째 상극 음식, 녹차, 그리고 커피, 홍차. 식사하시고 입가심으로 깔끔한 녹차 한 잔, 우리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는 습관이죠. 하지만 계란을 드셨다면 잠시 참으셔야 합니다. 녹차에도 앞서 말씀드린 쓴맛 성분, 타닌이 들어있는데요. 이 타닌이 계란 노른자의 핵심 영양소인 별표, 철분과 결합해버립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고 빈혈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인데 타닌과 만나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설되어 버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란과 녹차를 함께 섭취했을 때 철분 흡수율이 무려 8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75세 최순옥 할머니께서 20년 넘게 계란을 드시고도 빈혈에 시달리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녹차를 식후 2시간 뒤로 미루고 물을 드시게 했더니 3개월 만에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녹차뿐만 아니라 카페인이 든 커피,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으로 칼슘까지 몸 밖으로 배출시키니 뼈 건강을 위해서라도 계란 드신 직후에는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잠깐 어려운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 몸은 거대한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음식끼리 만나면 어떤 건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지만 어떤 건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극조합들의 공통점은 별표 흡수 방해 별표와 별표 독소 생성 별표입니다. 타닌 플러스 단백질 시멘트, 소화불량, 이석, 트립신 억제제 중복, 소화효소 무력화, 가스, 복부 팽만, 타닌 플러스 철분 불용성 복합체, 빈혈, 영양 결핍. 소화되지 않고 장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우리 체온인 36.5도 속에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같은 독소가 발생하는데 이 독소들이 장벽을 뚫고 혈관을 타고 돌면서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가 탁해진다는 게 바로 이런 과정입니다. 자, 나쁜 것을 피했으니 이제 좋은 것을 채워야겠죠. 계란의 효능을 200%, 300% 끌어올려주는 기적의 짝꿍 5가지를 소개합니다. 1. 혈관 청소보. 방울토마토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와 식이섬유를 토마토가 채워줍니다. 특히 토마토의 붉은 색소인 별표 라이코펜 별표은 열을 가할 때 그리고 지용성 성분과 만날 때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요. 계란 노른자의 지방 성분이 라이코펜 흡수를 도와줍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과 방울토마토 5알, 혈관을 청소하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2. 면역력 지킴이.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많다는 사실 아시죠? 계란의 철분을 우리 몸이 흡수하려면 비타민C가 꼭 필요한데 브로콜리가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줍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계란과 함께 드시면 면역력과 빈혈 예방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3. 혈관 회춘. 아보카도, 요즘 숲속의 버터라고 불리는 아보카도 많이 드시죠? 아보카도의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계란의 영양소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배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을 35%나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4. 근육 탱크. 우유. 앞서 두유 대신 우유를 드시라고 했죠. 계란에는 메티오닌이 많고 우유에는 라이신이 많습니다. 이 두 아미노산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는 효율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근육이 자산인 우리 어르신들께는 이보다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 5. 혈당 안정. 통곡물빵 당뇨 있으신 분들 주목하세요. 계란만 먹으면 금방 배가 꺼지고 흰빵을 먹으면 혈당이 튀죠. 거친 통곡물빵 한 조각에 계란을 곁들이세요. 단백질이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춰주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실제로 이렇게 식단을 바꾼 정미 할머니께서는 혈당 스파이크가 23%나 감소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은지 실전 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황금조리법, 반숙, 7분의 미합. 계란은 날로 드시면 세균 위험도 있고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 삶아 퍽퍽해지면 소화가 어렵죠. 정답은 별표 반숙 별표입니다. 물이 끓고 나서 딱 7분. 흰자는 탱글탱글하고 노른자는 촉촉한 상태일 때 소화 흡수율이 가장 높고 위장에도 편안합니다. 레시틴 성분도 파괴되지 않아 혈관 청소 효과도 가장 좋습니다. 2. 하루 몇 개가 좋을까? 계란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아지지 않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최신 의학계의 결론은 괜찮다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2-3개도 거뜬합니다. 고기를 소화하기 힘든 어르신들께 계란은 신장에 부담을 덜 주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단, 신장 질환이 이미 심각하신 분은 주치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3. 보관은 안쪽에. 냉장고 문 쪽에 계란 두지 마세요. 문을 여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심해서 계란이 금방 상합니다. 냉장고 안쪽에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보관하시면 신선함이 훨씬 오래갑니다. 4. 작은 운동 더하기.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되지 않습니다. 거창한 운동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맛있는 계란 조합으로 식사하시고 동네 한 바퀴 30분만 걸어보세요. 섭취한 단백질이 여러분의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으로 차곡차곡 쌓일 겁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정작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소홀히 했던 세월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란 하나를 드시더라도 제대로 내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드세요. 오늘 알려드린 대로 감, 두유, 녹차는 피하시고 토마토, 우유와 함께 드셔보세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보시면 한 달 뒤에는 거울 속에 내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나 요즘 얘 이렇게 힘이 나지 하면서 웃으실 날이 올 거예요. 손주들에게는 지치지 않고 놀아주는 슈퍼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고 자식들에게는 건강 걱정 안 시키는 든든한 부모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을 건강하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계란 좋아하시는 친구분들이나 형제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소중한 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아침부터 올바른 조합으로 먹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합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연구의 최민서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